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조금 특별한 콘텐츠로 여러분들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딥하게 한번 특정한 팀에 대해서 파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느 팀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등번호 1번이랑 가장 관련이 많은 팀인 것 같아서 이 팀을 한번 선정해 봤어요. 바로 올랜도 매직인데요. 올랜도 매직의 광팬 한번 모셨습니다. 어, 닉네임 뭐라 그러셨죠? 아, 예, 푸시캠 맘입니다. 올랜도 매직의 30년 넘으신 팬인 것 같아요. 푸시캔 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올랜도 매직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얼마나 오랜 기간 응원해 오셨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디즈니 월드 근처에 레이크 뷰에나 비스타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올랜도 매직, 저희 유일한 어, 지역의 4대 메이저 구단이거든요. 음, 그래서 올랜도 매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플로리다 하면 되게 궁금한 게, 캘리포니아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살기 좋다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충 다 알고 있는데, 플로리다는 되게 좀 말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플로리다 하면 제일 익숙한 게 악어랑 그 CSI 마이애미라는 드라마랑 인제 그 거기 거주하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은 또 캘리포니아 같이 약간 이렇게 해양성 기후라기보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습하고 그래 가지고 좀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봤거든요. 플로리다라는 곳은 환경이 좀 어떤가요? 이 플로리다라는 반도가 거의 한반도만 합니다. 마이애미는 아마 습할 거예요, 바닷가라서. 근데 올랜도는 내륙이거든요, 그래도 좀. 네, 동부 지역이고, 음. 내륙이. 근데 올랜도 그뿐 아니라 플로리다 전체가 거의 이 늪지대거든요. 네, 아 그래서 호수 맞아요. 그래서 많고, 네. 예. 하기보다는 1년 내내 거의 덥고, 뭐, 겨울이 돼봤자 영상 한 5, 음. 6도 올라가는 게 한 2주 정도 있습니다. 플로리다 하면 생각나는 게 쿠바랑 굉장히 좀 가깝다 보니까 약간 저한테는 약간 히스패닉의 약간 성지 같은 느낌도 있고 풋볼이 진짜 너무너무 강해서 마이애미트가 그렇게 막 잘할 때도 관중석 막 텅텅 비어 있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NBA랑 쪼끔 친한데 좀 안 친한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예 지역의 농구 인기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도 그렇고, 마이애미 돌핀스도 그렇고, 미식 축구를 잘하는 팀도 있는데, 여기에 그 프로팀이 있어요. 저 한 2시간 정도면 탐파베이에 버크니어스라는 팀이 있고, 예, 야구도 탐파베이에 있지. 올랜도에는 지금 프로 구단이 메이저 구단은 올랜도 매직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대학팀 중에 센트럴 플로리다도 그렇게 믹스축구를 엄청 잘하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볼 게 없기 때문에 올랜도 매직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예. 그리고 플로리다는 또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여기 사실 플로리다라는 곳은 그 은퇴 후에 가장 가고 싶은 미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플로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플로리다 원주민들보다는 원래 고향이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적을 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올랜도 하면 사실 도시 자체가 그렇게 뭐 큰 도시 같지는 않은데 약간 테마파크 성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있고 디즈니 월드 있고 뭐 레고랜드도 있고 제가 대충 알기로도 한 10개 넘게 테마파크가 있어서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부곡하와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올랜도는 뭐 놀러 가면 좀 재밌습니까? 저 관광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모든 놀이시설을 다 보려면은 한 2주 정도 잡아야 되고요. 아. 디즈니 월드만 본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됩니다. 디즈니 월드 안에만 메인 어트랙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4대 어트랙션이 있는데, 그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 같은 매직 킹덤이 있고요. 또 애니멀 킹덤, 그리고 헐리우드 스튜디오, 그리고 에프코 센터 이 네 개가 있고, 또 물놀이 시설이 또 두 개가 있고, 쇼핑센터 있고, 스포츠 시설, 월드와이드 스포츠 센터 뭐 해가지고 그 ESPN에 있는 스포츠 시설도 있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 강남구의 3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 디즈니 월드만, 예, 디즈니 월드만 그래요. 예.
디즈니 월드만 그래서 예, 네네. 안에 골프장이 한 4개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 어마어마한 4개. 크기라서 예, 네네. 뭐 한 3박 4일로 오면은 반도 못 보고 간다고 보면 됩니다. 예. 씨월드도 거기 있잖아요. 맞죠? 예, 시월드도 있고요. 예. 네네. 그리고 저기 1시간 정도 가면은 케네디 스페이스 네네. 센터라고 있어요. 예. 아, 우리 네네. 누리호도 발사했던 케이프 캐너베럴도 있어서 어, 우주 좋아하시면 그쪽 가셔도 되고요. 예. 볼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또 약간 올라가면 데이토나 비치라고 해서 데이토나 네. 500이 열리는 그 자동차의 성지도 있습니다. 사실 올랜도 매직이 저도 이제 90년대 초중반 이때부터 이제 농구를 본 팬인데 올랜도 매직이 이제 제가 농구를 봤을 때는 그 신생 구단 3개 중에 하나였어요. 샬럿 호네츠, 마이애미 히트, 올랜도 매직 이렇게 좀 비슷한 시기에 팀버울브즈까지 이렇게 4 음, 개가 아마 음, 좀 음. 비슷한 시기에 생겨 가지고 근데 그중에서 되게 잘 나가면서 약간 디즈니 월드 때문에 약간 되게 세련됐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구단이었는데 계기는 말씀하셨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는 놀기는 되게 좋은데 거주민한테는 사실 볼 게 없는 도시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프로 구단이 생기는 거죠. 1988년 이전까지는 NBA가 23개 구단이었는데 네네. NBA가 그 23개니까 짝수를 맞추기 위해서 3개 구단을 더 늘리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먼저 결정이 된 게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어, 팀버울브즈. 팀, 예예. 예,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있는 팀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플로리다주에서 한 네네. 팀을 더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붙은 게 마이애미하고 올랜도였는데 네네. 그때 결국은 올랜도까지 플로리다 마이애미까지 두 팀을 창단하기로 하면서 모두 네 음. 팀이 두 시즌에 걸쳐서 네 팀이 창단을 하죠. 네. 근데 먼저 마이애미하고 아마 샬럿이 먼저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올랜도하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가 그 다음 89년에 아마 네네네. 축소가 됐을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제 몇 년 안 된 팀인데 3년 정도 지나고 인제 저는 샤킬 오닐 들어와서 갑자기 저기 약간 그 올랜도 매직 그 파란색 줄무늬 그 유니폼 있잖아요. 줄무늬 유니폼. 고게 예. 고게 인제 리복의 그 운동화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샤킬 오닐 그 리복 인스타 펌프 맞나? 하여튼 뭐 그 운동화 나오고 샤킬 오닐로 막 대대적으로 마케팅할 때 그 올랜도 매직 색깔로 이제 가방도 나오고 뭐 신발도 나오고 막 할 때 그래서 저는 올랜도 매직 하면은 약간 시카고 불스 그 마이클 조던 나이키에 약간 대항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네 팀 중에서 가장 먼저 30승 고지에 오른 팀이 올랜도고요. 그리고 가장 운이 좋은 팀이 또 올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1순위만 3번을 뽑았거든요. 아, 4번을 뽑았어요. 4번. 무려 4번을 뽑았어요. 4번. 1순위를 아마 마이애미는 못 뽑았을 거예요. 예, 예. 못 뽑은 팀 적도 있는데 샬럿도 뽑았나? 하여튼 이렇게 네 번이나 뽑은 팀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근데 뭐 드래프트 강자죠. 92년 샤킬 오닐, 93년 크리스 웨버, 2005년도 네네. 드와이트 하워드, 2022년 파울로 벤케로까지 4명이나 맞아요. 뽑았을 정도로 예, 운이 좋아서 성적까지 덩달아 좋아졌던 예, 팀이라고 볼 수 음. 있겠죠. 올랜도 어떤 구단 역사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그 30 어시스트 그 스카이스 그 꼰대 감독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음, 음, 어 그다음 생각나는 선수가 역시 당연히 뭐 샤킬 오닐 얼마 안 음, 뛰었지만 인제 같이 뛰었던 그 앰퍼니 하더웨이 이렇게는 약간 세트로 항상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인제 스카이스를 음, 밀어내고 앰퍼니 하더웨이가 인제 스타가 되고 샤킬 오닐과 앰퍼니 하더웨이 에라가 또 끝나면서 올랜도의 전성기가 또 짧은 전성기가 또 저물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90 년대 올랜도에 대해서 쪼끔 깊게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뭐 89년도에 팀이 생기면서 확장 드래프트를 하는데 뭐 각 팀에서 이제 보호 선수를 정하고 나머지 선수 중에서 뽑아오는 건데 거기서 11순위로 뽑은 게 스카일스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카일스가 30 어시스트 할 때 샤킬 오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샤킬 오닐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경기 30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독까지 했었죠. 초대 감독 맷 오카스였고 뭐 얼마 안 돼서 샤킬 오닐을 뽑으면서 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운이 좋았던 게 샤킬 오닐이 오자마자 41승 41패 승률 5할을 했는데 플레이오프에 9위로 못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드래프트 로터리 픽 그 확률이 달랐어요. 지금이랑 달라서
올랜도가 다시 2년 연속 1번 지명권을 받았고, 그때는 크리스 웨버를 지명해서 앰퍼니 하더웨이와 드래프트 픽 3장을 바꿉니다. 근데 그 3장 중에 2장이 하나는 빈스 카터가 되고요. 하나는 또 마이크 밀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도움이 되는, 예, 픽이었죠. 예, 물론 빈스 카터는, 예, 토론토로 보냈지만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랜도 매직 하면 이제 시카고의 대항마이고 인제 복귀한 조던을 꺾었잖아요. 그 호레이스 그랜트가 이적한 다음에 복귀한 조던을 시카고를 플레이오프에서 꺾으면서 약간 새로운 시대를 좀 여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올라주원한테 수입당해 버린 그 시리즈가 제일 아직까지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때 그렇죠. 자유투 많이 놓쳤던 그 닉 앤더슨이라는 선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약간 올랜도 되게 오래 있으면서 약간 터줏대감 느낌이었는데, 혹시 이 선수 기억 많이 나시나요? 이 선수가 89년 전체 드래프트 12번으로 일리노이 대학을 나온 다음에 뽑았는데, 올랜도가 최초로 뽑은 드래프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올랜도의 어떻게 보면은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데니스 캇 같은 선수 뽑으면서, 샤킬 오닐을 골 밑에 있을 때 외곽에서 터트려줄 수 있는 선수 2명을 드래프트로 뽑은 거죠. 어, 근데 93, 94 시즌에는 대성적으로 2위를 했는데 1라운드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수입을 당합니다. 그때 문제가 샤킬 오닐의 수비가 몰렸을 때 파워포드가 제프 터너였는데 제프 터너가 아무것도 못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에 FA에서 시장에서 그 호레이스 그랜트를 데리고 오거든요. 곧바로 동부 1위를 차지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고, 그때 그 야구에서 복귀한 마이클 조던을 어, 그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4승 2패로 제압하고 아직 결승에 올라가서는 휴스턴에게 수입을 당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죠. 저는 그때 조던 시대가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다시 돌아와서는 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 되게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 조던이 스틸 당하고 호레이스 그랜트가 뛰어와서 인제 덩크하고 경기 끝나고 막 호레이스 그랜트를 인제 올랜도 선수들 막 무등 태우고, 그랜트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는데, 그랜트랑 조던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너무 그, 좋아하길래 좀 그랬거든요. 그때 그 마이클 조던이 처음에 복귀했을 때 아마 45번을 달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네. 스틸한 선수가 닉 앤더슨인데 앤더슨이 인터뷰할 때 23번의 마이클 조던은 무섭지만 뭐 45번은 무섭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 경기부터 아마 다시 네네. 23번을 달았을 거예요. 예. 그 음. 정도로 그 조던에게 어. 충격을 줬던 네네. 패배였죠. 이듬해 인제 사실 근데 올랜도가 또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번 우승할 거라고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샤클린이 앰퍼니 음. 하드웨이 이 두 명이서 그냥 버티면은 인제 노장들이 인제 요던이 늙건 올라주원이건 인제 늙어갈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우승 나중에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 샤킬 오닐이 저기 누구한테 맞아 가지고 아마 손가락이 부러져서 몇 달 쉬는 동안 앰퍼니 하더웨이가 너무 잘해서 막 이달의 선수 받고 이래 가지고 막 하니까 둘이 아마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인제 샤킬 오닐이 좀 질투해서 아마 네, 떠나게 맞아요. 됐죠? 약간 질투를 해서, 예, LA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전 시즌에도 시카고 불스에게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수입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시카고의 벽을 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닐이 그 시즌이 끝나고 시카고를 피해서 이제 서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또 영화나 뭐 음반 네. 이런 거에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헐리우드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올랜도의 예. 최전성기가 한번 꺾이게 됩니다. 네. 앰퍼니 하더웨이는 남아 있어서 어쨌든 올랜도가 계속 주목은 받았었는데, 그 뒤에 얘기도 좀 이어가 보시죠. 96, 97 시즌에 앰퍼니 하더웨이가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마이애미와 붙었는데 2승 3패로 아쉽게 졌는데 그때 시리즈 평균 31득점, 6리바운드, 3.45시스트 기록하면서 거의 마이클 조던급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심차게 97, 98 시즌을 앞두고 그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배드보이스를 이끌었고 드림팀 감독이었던 척 데일리를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드웨이를 슈팅 가드로 돌리자, 마이클 조던처럼 키우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포인트 가드를 그러면은 새로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마크 프라이스, 데릭 하퍼를 영입을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마크 프라이스도 뭐 다쳤고
데릭 커퍼도 다치고, 심지어 페니 하더웨이도 다쳤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예, 페니 하더웨이가 19경기 출전하면서 16.4득점, 4리바운드, 3.6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게 좀, 우리 올랜도 팬들에겐 아쉬운 점인데, 페니가 다음 시즌에 그 FA였어요.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릎이 안 좋은데 올스타를 뛰기 위해서 빨리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막 올스타전에서 그 완전 노마크 덩크 찬스인데 덩크 못하고 막 무릎 잡고 넘어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릎이 아작이 나버리면서 예, 더 이상 우리가 아는 페니는 없어지는 거죠. 아, 저도 근데 올랜도에서 앰퍼니 하더의 마지막 기억이 그 마이애미 잘했을 때 말고 마지막에 필라델피아한테 아마 졌을 거예요. 제가 음, 그 음, 시리즈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앨런 아이버슨이 막 크로스오버 막 장난 아니게 하면서 막 날아다니는데 페니 하더웨이가 야투를 11개, 1개 넣으면서 막 부진한 경기가 있었거든요. 음, 음, 아, 음. 그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앰퍼니 하더웨이 그 올랜도 마지막 기억이라서 아, 그때 약간 좀 세대가 좀 교체된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뒤에 페니가 또 피닉스 이적하고 나서 되게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랄까 앰퍼니 하더웨이 그 올랜도 그 마지막 시절이 진짜 화려하게 불탔다가 완전히 좀 사그라지면서 이적하고 약간 그냥 부상의 아이콘 같이 돼서 사라지는 게, 아, 그 근데 정말 3년이란 인기 네네. 많았었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많았었고, 리틀 펜이라고 해서 그 인형 같은 그 광고에 나오는 애도 엄청나게 인기 있었고, 어, 90, 마이클 조단이 두 시즌을 비우잖아요. 그 한 번에 그 올 NBA 퍼스트 팀에 들었던 선수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라트레스 프리웰, 그리고 두 번째가 페니 하더웨이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정도로 전도 유망한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결국은, 단명하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그 슬램덩크의 그 정우성 캐릭터가 팬이 닮았다고 맨날 다들 그렇죠. 그랬었고, 그 그, 덩크하는 장면 보면은 그 네, 페니 사진이랑 네네. 똑같은 거를 베낀 게 있거든요. 네. 아, 그 팔꿈치 아대 끼고 농구장 나오는 아저씨들 진짜 많았었고, 팔꿈치 그 아대 한쪽만, 그 음, 왼쪽에. 음, 그리고 이제 키 큰 사람들 포인트 가드 하겠다고 나가고, 뭐 2m 포인트 가드라고 우리나라 SBS 중계하시던 한창도 해설위원님도 이미 장신가도 나올 때마다 한국의 페니아도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고 페니원이라는 운동화 있어요.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음, 음, 그 운동화 고려대 농구 선수들 5명이 다 신고 나왔던 거 농구대회 칠 때. 아주 음, 음. 조단보다 인기가 많다는 과장인 것 같고 조단 없는 시기에 어쨌든 제일 센세이셔널 했던 건 맞는 것 같거든요. 푸시캠 맘님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외모나 뭐 이런 거에 몸매 뭐 이런 게 너무 조단하고 좀 다른 결로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등번호가 1번이었잖아요. 네네. 그 1번이 너무 멋있어서 그 네네. 올랜도 근처에 살던 그 꼬마 하나가 향후에 음음. 1번을 달게 되는데 누군지 알 것 그게 바로 같습니다. 트레이시 맥그레디냐. 예, 트레이시 네네. 맥그레디죠. 예. 네. 그렇게 페니하더의 샤키로니 시대가 이제 2000년 밀레니엄 시작과 동시에 직전에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시 맥그레디 시대로 넘어오는데 사실 트레이시 맥그레디보다 사실 되게 중요한 이름이 그랜트 힐이죠, 제가 알기로. 음, 근데 인제 음. 올랜도가 그랜트 힐, 팀 던컨 이렇게 데려온다고 했다가 아마 못 데려오고 팀 던컨 대안으로 아마 그랜트 힐이랑 티맥 이렇게 데리고 왔죠? 맞죠? 예, 예. 근데 그 전 시즌에 이미 그가 네네. 리빌딩 막 그 샐러리 비우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감독으로 데리고 온 게 당 리버스입니다. 당 리버스 감독. 진짜 선수들 엉망이었거든요. 그때 막 뭐 데럴 암스트롱, 보 아울러, 벤 월러스, 크리스 게틀링, 몬티 윌리엄스, 뭐 루키 코리 메게티 이런 애들 데리고 41승 41패 하면서 올해 감독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 다음 시즌에 그래서 FA로 샐러리가 많이 비니까 3명을 영입을 하려고 한 거죠. 트레이시 아 맥그레이디, 그리고 그랜트 힐, 팀 덩컨도 거의 영입 직전에 네네. 맞아요, 데이비드 맞아요. 로빈슨이 막 비행기 타고 가서 그렉 포포비치하고 팀 덩컨 설득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틀어져서 그렇지, 이 셋이 뭉칠 뻔 했죠. 근데 그랜트 힐은 일단 합류해서 예, 4경기밖에 못 뛰었고, 결국 남은 게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혼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맥그레이디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제 스포츠 TV에서 그 트래시 맥그레디 토론토 때 경기를 좀 봤었는데
그때는 약간 풋백을 좀 잘하고 좀 느낌이 되게 달랐거든요. 그 센스 있고 이런 건 알았는데 약간 3 번이랑 4번 사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올랜도 오자마자 갑자기 막 득점력이 대폭발하길래 가능성 있는 건 알았는데 음, 피펜 음. 스타일로 피펜 같이 약간 그런 스타일로 갈 줄 알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터지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원래 토론토 있을 때는 그래도 빈스 카터라는 에이스 밑에서 2, 3 네네. 옵션을 해야 되는 선수였죠. 그리고 수비를 전문으로 했던 선수고,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자기 고향에 와서는 이제 펄펄 날아다닐 발판이 마련이 된 거죠. 왜냐면 다른 선수들이 음.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에이스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자신이 천재라는 걸 보여주면서 오자마자 뭐 MIP를 수상해버리고요. 예. 음. 뭐 팀을 그냥 소년 가장처럼 혼자 이끌면서 과거 뭐 많은 팬들이 그랬죠. 서코비 동티맥 뭐 이럴 정도로 후보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다가는 예, 동부에는 티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1라운드 벽을 못 넘었지만 정말 뭐 강팀들을 거의 탈락 직전까지 몰고 가는 맹활약을 했었었죠. 티맥이나 인제 펜야더웨이는 등번호도 좀 1 번인데 약간 좀 가늘면서 뭐라 해야 되지? 가늘면서 약간 힘을 좀 다 안 쓰고 약간 톡톡 플레이하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음, 여유 있어 음. 보이고 괜히 좀 약간 게을르게 하는 느낌, 약간 힘 다 안 쓰면서 약간 쉽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또 보면 그냥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티맥이 너무 고전하고 막 고생하고 이러는데 그랜트 힐이 너무 못 나오니까 루머인지 뭐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약간 은퇴 종용, 그랜트 힐이 "은퇴해서 좀 새 돌을 비워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했었는데 그거 사실인지 음, 모르겠네요. 음.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루머일 것 같아요. 약간 팬들의 약간 원망 뭐 이런 얘기를 좀 와전된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올랜도 messi. 신문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는데. 예. 그랬었어요? 예, 예. 한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왔나 보죠?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뭐, 그랜트 힐 욕은 많이 했죠. 예. 그러다 인제 티맥도 사람인지라 한 3-4년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인제 휴스턴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요게 좀 재밌는 게 센터를 찾아서 휴스턴으로 이적을 한 거잖아요, 야오밍과 함께 뛰고 싶어서. 그렇죠. 재밌는 게 공교롭게도 트레이시 맥그레드가 트레이드되기 5일 전에 드와이트 하워드가 지명이 돼서 왔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 2004년 일단 드래프트 때 네네. 드와이트 하워드는 고등학교 졸업생이었고, 그쵸. 그전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뭐 크게 뭐 성공한 음 선수가 없다가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그쵸. 뭐 이런 네네. 선수처럼 뭐 이런 선수가 나왔지만은 드와이트 하워드보다는 사실 주목받았던 건 사실 에메카 오카포였는데 뭐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보일 것 같지 않았었거든요. 근데도 음. 올랜도가 드와이트 하워드 뽑은 게 상당히 의외였고 인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팀에게는 뭐 도박수를 두는 것보다는 이적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인제 제가 티맥 입장이면은 확실히 검증된 곳으로 가고 싶죠. 하워드를 기다리고 혹시 하워드가 꽝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가고 싶었을 것 같고 이 그렇게 또 트래시 맥그래디라는 두 번째 스타가 또 떠나면서 두 번째 에라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워드 시대가 또 개막이 됩니다. 하워드 에라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그 맥그레이디랑 트레이드된 게 스티브 프랜시스 그리고 파키노 맞습니다. 오블리 그리고 케빈 케이스였거든요. 나쁘지 네네. 않은 선택이었는데 처음에는 프랜시스에게 좀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다가 점점 이 네네. 드와이트 하워드에게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2007년도에 스탠 밴 건디 감독이 부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팀을 이제 재편을 하게 되는데 스탠 밴 건디 감독은 하워드의 골밑 장악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외곽 슈터로 채우게 되죠. 장신 네네. 외곽 슈터들을 많이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라시아드 루이스 선수 맞아요. 수익님이 시애틀 팬이잖아요. 네. 엄청 라시아드 욕먹었죠, 루이스 이 선수를 라시아드로이스 영입을 계약하고 나서. 예, 네네. 엄청나게 돈 주고 데리고 와서 예, 네네. 파워포드로 쓰면서 외곽 슈터인데 파워포드를 썼고 또 그 히로 터콜로라고 터키 선수 역시 2m 8cm에 3점 슈터면서 포인트 가드도 볼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에어 프랑스라고 불리는 마이클 피에트러스 뭐 이런 선수 외곽 슈터 되는 선수 예, 이런 선수 데리고 와서 또 잘했어요. 잘하면서 2008, 2009년도에는 사실
누가 봐도 클리블랜드와 LA 레이커스가 붙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올랜도가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면서 클리블랜드를 탈락시키고, 예, 레이커스와 붙으면서 1승 4패로 아쉽게 역시 또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도 아마 샤키로니 이후에 제일 큰 업적을 세운 게 이제 드와이트 하워드 그 파이널 간 거잖아요. 예, 예. 아, 이때 사실 올랜도가 그 파이널에 오를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게 심지어 네네. 감독이 그 파이널 기간에 아마 그 휴가를 하려고 네네. 리조트를 저기 카리브해에 아, 예약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던 거지 파이널에 갈지. 예. 그 정도로 의외였죠 약간. 저 클리블랜드랑 올랜도 시리즈는 저도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후기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키도 터클로가 진짜 너무 잘했고, 그 클리블랜드 음, 가드들이 좀 작아서 딜런테 웨스트라고 이제 그 선수랑 매치업이 됐었는데, 히도 터클루 이 선수가 2m 6cm인데 190세 초반에 이제 딜론테 웨스트랑 매치가 되니까 하이 피켄롤 할 때마다 계속 이제 등으로 툭툭 밀고 하면은 이제 공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작은 선수들이랑 매치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 르브론이 공격에서 지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르브론을 못 붙이는 거예요, 감독이. 그래갖고 계속 이쪽에서 빵꾸가 나서 이제 하워드도 지맨이었죠, 상대 매치업이. 이 선수 굉장히 좀 힘이 없고 좀 나이가 많은 선수였는데 하워드가 이 선수 탈탈 털기도 했는데 히도한테 계속 균열을 준 게 굉장히 좀 심각한 타격으로 왔었거든요. 그 르브론을 나중에 못 참고서 이제 시도한테 붙여서 한 경기를 잡았는데, 마지막 경기에 또 다시 그 르브론 체력 아껴준다고 딜런테 붙였다 또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 저 마이크 브라운 감독 되게 원망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르브론 대 코비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 답답하네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드와이트 하워드도 정체기에, 올랜도 매직이 또 정체기에 들어가니까 또 언해피를 띄우고, 다시 또 떠나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래도 니콜라 부체비치, 에런 고든, 에반 포니에 있을 때 플레이오프 잠깐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1라운드, 근데 결국 이 1라운드 선수들, 예, 실패했죠. 네. 그렇죠. 이 라운드를 다 보내고 그 21, 22 시즌에 자말 모슬리 감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리빌딩을 시작을 했는데 운 좋게 이제 막 그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를 막 뽑습니다. 예, 그 바그너 형제, 그리고 콜 앤서니, 그리고 마지막에 당점을 찍은 게 파울로 벤케로죠. 예, 벤케로를 뽑으면서 이제 현재 라인업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동부 컨퍼런스 5위를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나갔고 뭐 아쉽게 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클리블랜드에게 아쉽게 7차전까지 가면서 잘 싸웠는데 아쉽게 한 끗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뭐랄까, 그 팀이 약간 그 인버티드 피켄롤이라고 그러죠. 빅 선수가 음, 핸들러를 하고 이제 예, 작은 선수가 예. 스크린하는, 그거 1쿼터부터 4쿼터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은 볼 핸들러 자체가 바그너랑 벤케로고, 이 빅윙 두 명이 거의 다 하는 팀인데, 뭔가 이렇게 투박하기도 하고, 이제 잘 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교한 맛은 없는데 굉장히 좀 피지컬한 면이 있어서 또 신기하더라고요. 좀 이런 팀도 있구나. 뭐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약간 재밌는 팀이죠. 예. 올랜도는 항상 보면 그런 재밌는 농구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하와이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벤케로 있을 때도 그렇고. 예. 약간 아주 트렌디하다고 보긴 좀 애매한데 하여튼 파격적인 좀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2m 8cm 선수들이 두 네네. 명이나 네. 그렇게 볼핸들러로 나서는 팀이 없지 않나요? 이런 선수가 한 명씩 있는 팀은 꽤 있는데, 뭐 시아캄이라든지 뭐 야니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 한 명씩은 있는 팀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두 명을 이렇게, 그리고 이게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이렇게 일변도로 이 사람들이 진짜 저기 매번 볼 몰고서 하는 이런 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음. 정도로 극단적인 팀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좀 느낌이. 그리고 그거 아세요, 혹시? 뭐, 자말 모슬리 감독이 한국하고 되게 인연이 깊은 분이에요. 그래요? KBL, 제 주변에 KBL 중계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아마 아실 것 음, 같은데, 음. 삼성 썬더스의 외국인 선수로 왔던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처음 들으시나 보네. 예, 예, 예. 삼성 썬더스라는 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아니고 삼성 썬더스입니다. 썬더스예요?
예, 약간 썬더스에 복수가 원래 없는데 콩글리시네. 원래 썬더는 이게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복수가 원래 없는데 썬더 쓰더라고요. 아, 예, 그러네요. 휴 휴스턴에 그 우도카 감독님 휴스턴에, 예, 예.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도 원주 동부에 전창진 감독 밑에서 뛰실 뻔하셨다가 어, 뭐가 계약이 빠그라져서 저기 샌안토니오로 가셨다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게 아, 모르게 저기 한국이랑 인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올랜도에 앤서지 블랙 이 예. 선수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예. 팬이니까 아시겠죠. 이 선수 아버지가 LG 세이커스에서 덩크왕하던 그 테렌스 블랙이라고 그 키 작은 외국인 어, 선수 그 선수 아들이에요. 그 김태현 감독님 어. 예 앤서니 블랙한테 "Do you know 케반 킴?" 하면 다 조성원 "Do you know 성원 조?" 뭐 하면 다 알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올랜도에서 잠깐 뛰었던 선수 중에 네네. 케이시 오구먼이라고 있어요. 아 알죠, 알죠. 그 예, 이 플라스틱맨 선수도 감독, 애틀랜타. KBL에서 네네. 감독했다고, 아 KBL에서 그럼요. 감독했다고. 예. 예. 아 올랜도가 은근히 저 그리고 KBL이랑 좀 인연이 있 KBL이랑 인연이 있네. 네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있네요. 아 그리고 올랜도 매직 유니폼을 그 옛날에 그 대우 제우스라는 팀이 있었잖아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구나. 올랜도이셔. 아 그 팀이랑 유니폼이 똑같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 예예. 올랜도 매직 유니폼이 좀 예쁘긴 했는데 아무튼 한국이랑 또 은근히 억지로 엮어 보니까 좀 공교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제 올랜도 매직의 역사 뭐 이렇게 배경 그 도시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다 딥하게 훑어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이번 시즌 약간 프리뷰를 좀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시즌 네네. 성적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난해 동부 5 위였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한 5-6 위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2 라운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팬들은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랜도 농구에 대해서 좀 PR 좀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키 큰 선수들이 이 핸들러로 나서고 막 2m 8cm 선수들이 막 3명 4명씩 뛰니까 네. 상대에게 높이에 압박을 주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 빅 라인업 구사를 했을 때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6승 7패. 승률이 6할 7푼 9리고요. 그러니까 올 지난 시즌 총 47승 35패, 승률이 5할 7푼 3리니까 이거보다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네. 그래서인지 그나마 있던 포인트 가드인 마켈 풀츠를 버렸어요.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안 풀릴 때 풀어줘야 되는 가드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느린 농구를 하겠죠. 그래서 네네. 득점력이 리그에서 하위권이고요. 대신 수비력은 상위권인 팀입니다. 그래서 평균 득점은 24위, 110.5 득점, 그리고 실점은 108.4 득점 4위였고요. 오펜시브 레이팅이 113.4, 디펜시브 레이팅이 111.3. 그러니까 득실 마진이 플러스 한 2.1 정도 되는 괜찮은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작은 애들 있는 팀 만나면 음.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타겟할 만한 약간 상위 팀이 있다면은 보스턴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보스턴에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1승 2패, 1승 2패. 덴버에게는 강했고, 이게 강팀에게는 강했다가 네네. 뉴욕에게 강했거든요. 네. 사실 뉴욕에게 3승 2패. 뉴욕이 좀 작잖아요. 네네. 뉴욕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제가 스탯을 한번 훑어보니까 디펜시브 레이팅이 2위 팀이었고요. 음, 수비를 인제 수비하는 스타일들이 팀마다 좀 다른데 보통 인제 스틸을 좀 많이 하는 팀들은 디펜스 리바운드가 좀 약하거든요. 약간 압박을 많이 음, 나가서 음, 앞에서 좀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팀은 스틸, 디플렉션 이런 것도 다 1등 수준인데 디펜시브 리바운드도 3 위로 되게 잘 잡아요. 음, 그러면서 음, 인제 3점 콘테스트율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3점 많이 허용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안쪽에 다 몰려서 수비하는 큰 선수들이 좀 안쪽에 몰려서 페인트 패킹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수비하는 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공격도 보니까 지금 잘하는 카테고리가 없다시피 한데 피켄롤 이 공격을 좀 많이 하네요. 근데 팀 내 음. 2위 핸들러가 여기도 숫자로 나오는데 파올로 벤케로가 경기당 6.5 개, 그 프란츠 바그너 5.5 개에서 둘이 그냥 뭐 압도적인 핸들러고 제일린 석스가 또 팀 내 스크린 거의 전담하는 게 여기 스탯에서 다 나오네요. 진짜 뭐랄까 진짜 특색 있는 약간 빅 윙의 농구를 하는 그런 팀인 게 좀 이 숫자에서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바그너가 좀 3점이 안 들어갔거든요. 28.1%. 근데 이 선수가 그 전에는 그래도 35% 이상을 넣어줬던 선수기 때문에 음음. 오늘 조금만 올라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고를 칠 수도 있는 팀이 아닐까 생각을 음.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일런 석스 이 선수가 연간 30밀 수준에서 인제 계약을 했더라고요. 예예.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약간 이 선수가 그냥 일반적인 가드라기보다는 약간 스크리너의 형태 스크린 그리고 인제 디펜스 포인트가 따라가는 디펜스 뭐 약간 리바운드, 속공 전개 뭐 이런 거를 하는 약간 블루워커형 가드잖아요. 이 그렇죠. 선수랑 이 선수가 30밀 받은 거 30밀이 근데 옛날같이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셀러리 캡의 가치가 커졌기 음. 때문에. 근데 이 선수 계약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벤케로가 루키 스케일이 끝날 때 네네. 돈을 좀 많이 비워낼 필요가 있는데 네. 예.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상관없고요. 음음. 네. 석스 뭐 신장이 좋잖아요, 이 선수. 196 센티의 가드고. 탄탄하죠. 네. 네네. 블랙도 2m 1 센티 가드니까 이게 사실 올랜도가 추구하는 농구에는 맞는 선수인 거죠. 음음. 네. 음음. 근데 벤치에서 조금 정통 포인트 가드 한 명만 있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네네. 남기는 합니다. 콜 앤서니가 정통 포인트 가드는 아니잖아요. 얘도 그렇죠. 2번에 가까운 애기 때문에 예. 어디서 하나 주워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웬델 카터 주니어 얘도 조금 기대만큼 크지를 못해서 웬델 카터 네네. 주니어도 조금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 분까지 좀 안 갈 정도로 약간 수비를 워낙 잘하더라고요. 아까 경기를 좀 보니까 석스가 인제 음. 가드 괴롭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페인트 좀 몰려 가지고 긁어대는 선수들이 크니까 긁고 음. 때리고 하는 게 이게 좋아 가지고 웬델 카터까지 잘 안 가더라고요. 되게 좀 뭐랄까 진짜 6탄전을 되게 잘하는 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음. 음 그리고 이 플로리다가 사실 이게 네네. 올랜도가 네네. 스몰 마켓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스몰 마켓은 맞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프로 LPA 그리고 PGA 네네네. 선수들이 진짜 많이 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세율이 낮아요. 예, 그리고 음. 겨울에 골프를 칠 수 있고, 세율이 한 6%, 6.25%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면 어. 아마 텍사스보다 조금 낮은 수준? 이 정도 되니까 어. 세금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미가 음. 당깁니다. 그래서 그랜트 힐도 오고, 예, 팀 트레이시 음. 맥커리도 온 거거든요. 그런 걸 잘 해서 괜찮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제는 한번 좀 빅네임이 한번 올 때가 또 된 것 같기도 하네요. 뭐 트레이드든 그쵸. 뭐 FA든 간에. 예예. 네. 그리고 여기 경기장이 또 기아 센터예요, 기아 센터.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죠. 아메이 센터 아니었나요, 예, 옛날에? 아메이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기아로. 예. 기아 센터구나. 요것도 처음 들었네요. 아메이 하면은 지금 아메이 창업주가 아마 구단주였던 걸로 기억해 가지고. 예, 지금도 그 아들이 네네. 구단주고요. 드보스 어. 패밀리라고 해서 네네. 바로 옆에 또 네. 옛날 구장이 있거든요. 원래 아메이 센터 전에 아메이 아레나라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고 그게 한 15,000명 정도 수용하는 작은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새로 큰 걸 옆에서 네네. 하나 졌죠. 예. 아주 음. 현대식 경기장이고 교통은 조금 불편한데 음음. 경기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약간 임팩트만 좀 주면은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되게 한 십몇 음. 년 1 라운드만 한 대여섯 번 나가고 되게 고생했는데 제가 아는 이 올랜도 팬 중에도 인제 퓨어 매직이라는 분이 계신데 맨날 응원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글 맨날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허리케인이 와 가지고 지금 여기가 좀 많이 난리가 났거든요. 저기 뭐야 그쵸. 우리 예예. 옆에 있는 탐파베이에 있는 트로피카나 필드 지붕이 날아갔다고 하던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성적을 많이 네네. 낼 필요가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별로 기대를 크게 안 하고 보셨는데 팀의 사정, 뭐 역사, 뭐 지역의 어떤 이야기 같은 것도 너무 풍성하게 잘 꾸려주셔서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고요. 다음에는 어떤 팀 분석으로 찾아오실 계획인가요? 예? 제가 좀 있으면은 저희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거든요. 네네. 네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샬럿 네네. 한번 예 아. 연결해 주십시오.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아마 한 2주 후쯤에 이사 가실 것 같은데 이번 우리 이 방송이 올랜도 매직 팬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